10년입니다. 10년 만에 김서윤은 이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작은 슈퍼마켓도 모퉁이 분식집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오직 자신뿐이었죠. 10년 전엔 빚독촉에 쫓기며 이 길을 도망치듯 떠났는데 오늘은 3층 건물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손가방 속 통장에는 30억이 찍혀 있어요. 친정 오빠가 서윤 이름으로 보증선 5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갚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이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빌라 2층이네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친정 오빠 전화를 받던 순간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사업자금 대출받으려고 내 이름으로 보증을 좀 썼어. 곧 갚을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억이라니요. 매일 빚독촉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도 집에도 걸려왔죠. 남편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자기 월급으로 갚겠다고 집도 팔겠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럴 순 없었어요. 그이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자고요. 이혼 요구하는 날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 만났어요. 이혼해줘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지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슨 소리야, 서윤아. 농담이지. 고개를 저었어요.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딸아이 지우가 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마. 뿌리치고 나왔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죠.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엔 편의점 알바, 밤엔 새벽 배송을 했어요. 잠은 하루 3시간. 1년 만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포장하고 새벽에 배송하고 낮엔 고객 응대를 했어요. 손톱 밑에 테이프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준혁 얼굴 떠올리며 지우 목소리 들으며 견뎠습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쇼핑몰이 대박 났거든요. 그 후 5년은 더 벌었어요. 3층 건물도 샀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돌아갈 준비가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서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처럼요. 네, 누구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요, 박준혁 씨 계세요? 서윤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 부장님이요. 잠깐만요. 부장님, 손님 오셨어요. 여자가 안쪽을 향해 밝게 외쳤어요. 부장님이라니. 승진했구나.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데? 10년 만에 듣는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나타났어요. 10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죠. 서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게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낯선 여자가 둘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준혁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그래요. 이젠 그냥 옛날 사람이죠. 지혜야, 미안한데 먼저 들어가 있어. 아, 네. 그럼요. 지혜라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아서며 서윤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궁금하겠죠. 누군지요. 준혁과 둘만 현관 앞에 남았어요.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10년 만에, 10년이나 지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울면 어떡해. 떠날 때도 안 울었잖아. 안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혜 이모가 저녁 다 됐대. 지우였어요. 서윤의 딸 지우. 목소리가 10년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젠 고등학생이겠죠. 응, 알았어. 준혁이 대답하고 서윤을 봤어요. 갈게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서윤이 돌아서려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잠깐. 서윤이 멈춰 섰어요. 집 앞 놀이터 있지. 거기서 잠깐 얘기하자. 괜찮아요. 행복해 보이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 좀 하자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안으로 들어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미안한데 먼저 먹고 있어. 금방 올게. 네, 부장님. 준혁이 나왔습니다. 먼저 걸어갔어요. 서윤도 따라갔죠.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지우 어릴 때 매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에요. 놀이터가 보였어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네도 벤치도요. 준혁이 벤치에 앉았어요. 서윤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거리를 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로 왔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음표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10년 전 일에 대해서요. 10년 전.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람 피워서 떠난 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준혁이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람 피운 거 거짓말이었어요. 나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갑자기 무슨 친정 오빠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친정 오빠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어요. 5억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날 오빠한테 전화 왔을 때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보증 선 지 한 달이 지났다고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떠안으려고 할 것 뻔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5억을 갚아요? 집도 팔고 당신 인생도 망가지고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바람 피웠다고.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요. 당신이 날 미워하면 빚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네.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배송하고 쇼핑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빚 다 갚았어요. 5년이나. 그 후로도 계속 일했어요. 당신과 지우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네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동안 널 미워했어. 지우가 엄마를 찾으며 올 때마다, 혼자 밥을 먹일 때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 하고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10년이야. 그는 지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손잡고 왔는데 지우만 아빠 혼자 왔던 날이었죠.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대요. 아빠, 우리 엄마는? 서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때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엄마는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요. 차마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지우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았대요. 체념한 거였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말에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빚 때문이었다는 말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까지 망가뜨릴 순 없었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었어. 준혁이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남편이었다고, 같이 짐을 짊어질 권리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준혁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미쳤다고 했어요. 술을 마시고 회사도 제대로 못 다녔고 지우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요. 미안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라는 회사 후배가 많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지우 학교 보내는 것도 챙겨주고 끼니도 챙겨줬다고요. 5년 전부터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물었어요. 사귀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혜가 작년에 고백했지만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서윤에게 준혁은 말했어요.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가 서윤을 봤습니다. 너였나 봐. 내가 걸려 있었나 봐. 그는 서윤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지우를 키우고 승진하고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완전히 잊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했대요. 진짜 바람을 피운 걸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처음 2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SNS도 뒤졌다고요. 하지만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그러다 포기했대요. 이제 잊자, 새로 살자고요. 근데 지금 나타났네. 10년 만에.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과 지우 곁에 있고 싶어요. 준혁의 입에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 그의 옆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혼란스럽다고 10년 동안 미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진실을 알고 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지우한테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일단 나도 정리가 필요해. 준혁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서윤에게 번호를 알려줬어요. 정리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집에 들어서니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응, 미안해. 저녁 때 자리 비워서. 지혜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지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혜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이제 들어갈게요. 그녀가 가방을 챙기다 말고 준혁을 봤어요. 부장님. 응.
아까 그분 누구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시죠? 지혜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부장님 표정 처음 봤어요. 그렇게 당황하시는 거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혹시 전 부인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냐는 준혁의 물음에 지혜가 대답했어요. 느낌이요. 그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고요. 10년 만에 오셨다면서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닫을 때 조금 들렸다고 했어요. 돌아오신 거예요. 준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 괜찮아요. 지혜야, 저도 알아요. 제가 부장님한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그게 아니라고 준혁이 말했지만 지혜는 웃으며 말했어요. 1년 전에 고백했을 때 대답 못 하셨잖아요. 부장님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 남아있다는 거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셨구나. 전 부인이요.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는 준혁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리하세요. 그녀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기다릴게요. 부장님이 정리하실 때까지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저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만 너무 천천히는 말아주세요.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준혁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10년 동안 서윤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진실은 달랐던 겁니다. 서윤은 자신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혼자 5억 빚을 짊어지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죠.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혼자 짊어졌을까? 같이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서윤의 성격을 아니까요. 자기가 짐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지우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는 공부 다 했어. 네. 근데 아빠, 아까 그분 누구예요? 왜냐고 묻자 지우가 말했어요. 목소리 들렸다고 현관에서요. 뭔가 심각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거짓말. 아빠 표정 이상했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여자친구세요? 아빠도 이제 만나실 때 됐는데.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에 말이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아? 지우가 멈칫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지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목소리도요. 가끔 친구들 엄마 보면 부러웠다고 했어요. 어릴 땐 많이 울었다고요. 근데 이젠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아빠랑 저랑 둘이서 잘 살았잖아요. 지혜 이모도 잘 챙겨주시고요. 근데 만약 엄마가 돌아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유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요.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아빠.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서윤은 호텔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요? 오늘 아침엔 지우 학교 앞까지 갔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문으로 들어가는 지우를 봤습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키가 서윤의 키만큼 컸더군요. 기억 속 지우는 아직
6살 꼬마인데요. 한참을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거리였죠. 그러다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넷째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준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돼. 네, 괜찮아요. 역 앞 커피숍 알지? 30분 후에 거기서 보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윤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커피숍에 일찍 도착한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25분쯤 지났을 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점심시간을 뺏어 나온 모양이었죠. 늦었어. 아니요. 저도 방금이에요. 준혁이 마주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서윤이 좋아하는 걸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계속 생각했거든. 10년 전 그날들을요. 미안해요. 아니,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난. 준혁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널 미워했어. 배신했다고, 버렸다고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준혁이 창밖을 봤어요. 미움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리움도 있었어. 원망도 있었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준혁이 서윤을 봤습니다. 아직도 내가 보고 싶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우 혼자 키우면서도 지혜가 곁에 있어도 문득문득 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보고 싶었다고요. 나도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5억을 갚았겠지. 돌아가고 싶었어요. 당신 곁으로요. 준혁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다시 시작해보자. 아주 천천히 정말요. 응.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지우 문제도 있고. 이번 주 토요일. 지우 앞에서 얘기하자. 벌써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우 친구가 찍었대. 수상한 사람이 학교 앞에 계속 서 있다고요. 서윤에게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우가 이 사진 보고 물어봤어. 아빠, 이 사람 누구냐고.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 근데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이렇게 숨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토요일 저녁 6시. 지우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3시. 알겠어요. 각오는 해. 지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모르겠어. 받아들여 줄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회사 복귀해야 해. 서윤아. 문 앞에서 준혁이 돌아봤어요. 지우 충격받을 수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준혁이 사라진 후 서윤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드디어 지우를 만나게 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윤은 레스토랑 앞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제 딸을 만나는 날이었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0분 후 도착. 먼저 들어가 있어. 서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입구만 쳐다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지우가 따라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청바지, 흰 티셔츠 16소녀 지우 서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서윤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 학교 앞에서 본 분이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심호흡을 했어요. 지우야,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어. 이분은 준혁이 서윤을 봤습니다. 내 엄마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서윤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서윤. 내 엄마 김서윤이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무슨 소리 하세요? 농담이죠. 아니야. 엄마는 10년 전에 우릴 버리고 떠났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서요. 그건 오해였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 사정?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사정이라고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전 6살 때부터 엄마 없이 살았어요. 엄마 있는 친구들 부러워하면서 매일 울면서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전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목소리도요. 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 키웠는지 알아요. 전 엄마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외삼촌이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섰어.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5억 빚을 지게 된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떠난 거야. 지우가 멈칫했습니다. 빚, 응. 엄마는 10년 동안 혼자 그 빚을 다 갚았어. 우리 지키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내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떠났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10년이에요. 빚을 갚는데 10년이나 걸렸어요. 5년 만에 갚았어. 그 후 5년은. 그럼 5년 전에 왔어야죠. 왜 지금이에요? 용기가 없었어. 너희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서웠어. 용기가 없었다고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그 용기 없어서 5년을 더 기다렸다고요. 그동안 전 엄마 없이 컸어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요. 싫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전 엄마 필요 없어요. 10년 동안 없이 잘 살았는걸요.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지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준혁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우야. 서윤이 불렀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거부당한 겁니다. 지우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10년 만에 본 엄마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서 있던 그 사람이 엄마였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아빠 들어왔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문 밖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엄마가 안아주던 따뜻한 느낌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바람 피워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진실을 알았어요. 빚 때문이었다고.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떠났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한숨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교문 앞에 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이번엔 지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왜 자꾸 여기 오세요?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수상한 사람 있다고요. 미안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집으로 오시든가요. 왜 여기서 숨어서 봐요?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도 싫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뭐가? 정말 10년 동안 저랑 아빠 생각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쓴 일기야. 너랑 아빠 얘기만 가득해. 지우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지우 생일이다. 7살이 됐겠지. 케이크는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줬을까? 2017년 11월 20일. 지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키가 얼마나 컸을까?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2020년 4월 1일. 빚을 다 갚았다. 5년 걸렸다.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다.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우와 아빠를 그리워하는 글들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너희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젠가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요. 지우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왜 5년이나 더 걸린 거예요? 빚 갚았으면 바로 왔어야죠. 무서웠어. 너희가 날 거부할까봐. 당연히 거부하죠.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서윤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왔어. 거부당하더라도 미움받더라도 진실은 말하고 싶었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는 용서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너무 많이 늦었지. 네. 서윤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작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서윤이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거, 지우가 수첩을 들어 보였어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볼게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아빠랑 저랑, 셋이서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아직도 화났거든요. 알아. 당연해. 그래도 지우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번쯤은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10년 동안 매일 우릴 그리워했다면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가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지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이 그 자리에 서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어. 기다릴게.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손에 든 수첩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긴 기록.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요. 다시 가족이 되는 긴 여정을요. 서윤은 지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겐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서윤과 준혁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담빛 오디오북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전해보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